지난 22일 이후 실종된 분당 서영고등학교 3학년 김희성 학생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이 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김 군이 숨진 채 발견됐군요. 네, 경기 분당경찰서는 오늘 오전 6시 반쯤 서현고등학교 3학년 김휘성 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방과 후에 행적이 사라진 지 일주일 만입니다. 발견된 곳은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연수원 앞 야산 산책로 근처입니다. 경찰 요청으로 투입된 민간 특수수색견이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을 마친 뒤에 김군 시신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타살 혐의점이 발견된 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김 군은 지난 22일 방과 후인 오후 5시 20분쯤 분당구 서현동의 한 서점에서 문제집 5권을 사고 근처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 것을 끝으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김 군 휴대전화는 학교 책상 서랍에 들어있었고 서점에서 책을 산 이후론 카드 사용 기록이 추가되지 않아서 경찰은 김 군의 행적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휴일인 어제도 기동대 3개 중대 180여 명과 수색견, 드론 등을 투입해 김 군을 수색했는데 결국 오늘 새벽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군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범죄에 연루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망 시각을 포함해서 정확한 변사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친구 등 주변인 탐문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직후 그 뜻을 널리 알리기 위해 조선에서는 각종 한글 서적이 간행됐는데요. 세조 때 한글책을 인쇄한 한글 금속 활자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출토됐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악산이 지척해 보이는 서울 인사동입니다. 옛 관아 인근 창고터에서 항아리가 발굴됐습니다. 그 속에서 다양한 크기의 조선 전기 금속 활자 1,600여 점이 나왔습니다. 특히 여린이행 등 동국정운식 표기법이 새겨진 한글 활자가 처음 발견됐습니다. 동국정운식 표기는 훈민정음 창제 시기 중국 한자음을 표기하기 위해 사용했지만 1480년 이후에는 쓰이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나온 활자와 1461년 세조 때 인쇄된 능엄경언의 판본이 일치한다며 1455년에 만들어진 초기 의뢰자로 추정합니다. 1434년 세종 때 만들어진 금속 활자의 정수인 갑인자 추정 활자도 처음 출토됐습니다. 서양이 인쇄를 시작하던 시기에 앞서서 고려에 이어 조선에서도 인쇄 문화가 꽃을 피우고 있었던 점이 거듭 확인된 겁니다. 4개의 글자가 나왔다는 것은 여러 문헌에 쓰인 글자들이 여기에 다 모아져 있었다. 가장 먼저 이제 그 문헌상에 나와 있는 한글 금속 활자는 이제 그 월인청강지곡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가능성도 저희가 지금 염두에 두고서 이제 정밀하게 이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적에서는 또 조선시대 자동물시계의 금속 부품도 처음 확인됐습니다. 세종 때 옥루 혹은 중종 때 다시 제작된 자경루의 부품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했습니다. 해와 별을 이용해 시간을 잰 세종 때 독자적인 천문시계 일성 정시이 부품도 처음 확인됐습니다. 표준식의 자경루의 그 오차를 고정하는 데까지 사용하는 아주 정밀한 낮에는 해시계, 밤에는 별시계로 사용을 했는데 유적에서는 1588년 만들어진 총통이 함께 발굴됐고 금속 유물은 모두 일정한 크기로 잘려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선조 임금 시기 누군가 녹여서 재활용하기 위해 묻어놨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유족 측이 고 이모 중사가 강제 추행을 당했던 당시 차 안의 상황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내일 얼굴을 봐야 하지 않느냐며 수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가해자 장 중사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추행을 저지른 기록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지난 3월 2일 밤 저녁 식사 장소에서 부대로 돌아가던 차량 안 이중사와 가해자인 장모 중사, 노모 상사가 나란히 붙어 앉았던 뒷좌석에서 장 중사의 성추행이 시작됐습니다. 노 상사가 먼저 내리고 뒷자리에 둘만 남자 더해진 추행. 학교 후배이자 군부대 후임인 운전자
문무하사 앞이라 수치스러워 큰 소리를 내지 못했던 이중사. 참다 못해 작은 소리로 거부 의사를 밝힙니다. 하지만 집요한 강제추행은 계속됐고 이중사는 다시 한번 멈출 것을 애원합니다. 이중사는 문하사가 눈치챌까 일부러 장난스러운 말투로 주의를 환기시키며 밀쳐냈지만 나쁜 짓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대 정문에 들어오고 나서야 지옥 같은 추행은 끝났고 이중사는 걸어가겠다며 중간에 내렸습니다. 그제야 범행의 심각성을 깨달은 장중사가 차에서 내려 이중사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협박과 회유, 은폐 등 2차 가해가 이어졌습니다. 3월 2일 날 정문을 통과하면서 울면서 바로 위에 선임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처리 좀 해주고 제대로 촬영실에 전파하고 보고했으면. 이후 군사경찰과 군검찰의 부실 초동 수사는 진실을 은폐하기에만 급급했고 새로 옮겨간 15비행단도 신상을 유포하며 이중사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대변인을 토론 배틀로 뽑는다. 국민의힘 토론 배틀 지금 한참 진행 중이고요.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름을 올린 분이 있죠. 아주 관심이 높았습니다. 김현주 전 아나운서입니다. 방송인 임백천 씨의 아내로도 알려졌고요. 어제 토론 배틀 8강전을 통과하고 일단 국민의힘 대변인단에 포함이 됐습니다. 오늘 김현주 씨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현주 씨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이네요. 예. 네. 먼저 토론 배틀 8강전 통과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이제 대변인단에 포함은 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방송을 중단한 지가 얼마나 됐죠? 간간히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조금 경력 단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예. 그간에는 좀 전업주부로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네. 용기를 한번 내서 도전을 해봤습니다. 예, 용기를 내서 한번 도전해봤다. 네. 예. 처음 이 토론 배틀 참가자 이렇게 면면이 공개됐을 때 김현주 씨가 포함돼서 관심이 높았잖아요. 그래서 좀 부담은 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많이 부담됐죠. 저는 예. 사실 많은 분들이 지원을 했다는 뉴스를 접하고서는 예. 이제 1차 지원한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1차 진짜 떨어지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리면 그만이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 이게 미리 이렇게 좀 이름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좀 당황을 했죠. 네. 그랬군요. 예. 네. 사실 그런데 지금 토론 배틀 국민의힘 대변인 토론 배틀이잖아요. 그동안 특별하게 정치 색깔 드러내지 않으셨는데 국민의힘 대변인 토론 배틀에 도전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사실 방송을 활발히 했던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정치적인 이슈를 다룰 때는 굉장히 그 균형감이라고 할까요? 밸런스를 중요시해서 멘트를 한다든지 혹은 자막 처리에 있어서도 굉장히 양쪽의 그 시간 배분 같은 거를 신경을 쓰곤 했었는데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죠. 예. 그리고 이제 저도 중장년층이 되고 또 지금 변화하는 사회 또 우리의 살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서 멀리만 느껴지던 그 정치에 좀 직접 참여해보고자 하는 생각도 있었고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다시피 이준석 대표가 일으킨 어떤 그 정치 실험의 그 새로움 또 열정적인 모습 거기에 저도 좀 동참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변인단에 포함이 되셨으니까 정치에 입문했다 이런 표현 써도 되겠습니까? 글쎄 저 자신 스스로는 정치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주로 해왔던 일이 메시지 전달하는 일이었으니까요. 분야만 조금 달라졌다 뿐이지 당의 입장을 전달하고 국민과 소통하고 또 앞으로 아주 중요한 국가적 어떻게 보면 이슈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대선 전국에서 뭔가 한 가지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방송 MC 마이크를 잡으셨는데 이제 대변인 네네. 마이크를 잡으셔야 합니다. 자, 방송 마이크와 대변인 마이크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무게가 훨씬 무겁겠죠. 예. 무게가. 네네. 사실 이 무게- 토론 배틀에 예, 말씀하세요. 참여하면서 예. 많은 분들이 좀 그 문자 투표로 저를 지원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뭐 능력은 많이 부족하지만 중장년층의 시각과 그런 사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좀 그런 면을 좀 반영해달라는 시청자분들의 격려가 아니었을까 이제 좀 저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열렬히 정치적 의견을 문자 투표로 표현해 주신 분들에게 분명히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의견까지를 포함해서 네. 저도 그 무게감에 책임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게감, 네. 책임감 많이 느끼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가족이 이제 유명하신 분이 있으시잖아요. 남편분이요, 임백천 씨. 임백천 씨가 이 대변인 도전하겠다고 하니까 처음에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래서 제가 무슨 결정을 내리면 잘 이렇게 좀 해보라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항상. 예, 그래서 뭘 이렇게 반대하고 뭐 못하게 하고 이런 거는 전혀 없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팔이 안으로 굽다 보니 예.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 굉장히 좀 격려를 해주죠. 무조건 뭐 잘했다, 뭐 예. 좀 못했을 때 더 잘했다 그러는 것 같아요. 예.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그렇군요. 예. 네. 이제 처음 지원하고 이제 4명의 대변인단에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이제 통과하고 나니까 뭐라고 하시던가요? 뭐 잘했다고 말로는 그러는데 네. 진짜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예. 네. 그냥 알겠- 앞으로 더 잘하라는 격려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물어볼게요. 이제 대변인 역할을 하셔야 되니까 토론 주제에도 포함이 됐었는데 5차 재난지원금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찬성으로 토론하셨죠? 네. 네, 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 토론에서 찬바는요. 예. 그 토론 자체의 스킬을 보기 위해서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네네. 투표로 뽑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는 찬성편에 서기는 했지만 예, 저는 선별 지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필요한 분들께 좀 더 두텁게 지원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당의 생각과 또 대변인의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럴 땐 어쩔 수 없이 당의 입장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합니다. 네. 예. 당의 대변인이라고 하는 것은 공당의 입장을 국민 여러분들께 어떻게 잘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 제 개인의 의견보다는 당의 입장을 중심에 놓고 항상 예.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슬하의 일남 일녀 자녀분 가지고 계시죠? 잘 키우고 계시죠? 예. 네. 예. 그런데 요즘 2030 세대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토론 네네. 배틀 하니까 2030 세대 대변인 도전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어떤 대부분이.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까? 구체적으로 그 후보분들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정도의 시간 여유는 사실상 없었어요. 그렇지만 예. 지금 30대 이하가 80% 가까이가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네. 사실 저희 이제 자녀 세대인데 네. 우리나라를 인구학적으로 볼 때 1955년부터 74년생까지를 베이비 부머라고 흔히 부르는데 예. 저도 베이비 부머의 한 사람입니다. 네. 그 당시는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들의 교육열과 뭐 나라는 전반적인 경제 상황은 지금과 비교가 안 될 정도였지만 예. 열심히 부모님들의 지원을 받아서 이 나라의 산업화를 일구는 주역으로 성장을 했었고 민주화 세대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지만 저희 세대에는 어느 정도 자기가 노력만 하면 일을 하고 직장을 갖고 또 자그마하게 집을 장만하고 뭐 이런 그런 과정들이 가능했었는데 예. 지금 세대들은 MZ 세대들은 정말 역량면에서 또 노력면에서 우리 세대보다 훨씬 월등하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예. 본인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없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뭐 결혼 출산까지는 엄두를 못 내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예.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정치권에서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실사고시 정신으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찾기 위해서 규제를 좀 완화시키고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면 어디든지 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청년들의 능력을 활발히 펼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해 주는 일이 가장 먼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토론 배틀 우승을 하면 내년 정권 교체를 이룰 선봉장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제 국민의힘 대변인단으로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국민들께 왜 내년에 대선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떻게 답하고 싶으십니까? 그건 아마 국민 여러분들이 먼저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변화의 바람을 이미 일으켰고 지금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유도 그 변화의 바람에 국민 여러분들이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소중한 시간을 제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림살이가 너무너무 팍팍하고 살기가 힘드신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신다면 변화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분명히 힘을 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바람에 있어서 저도 그 과정 중에 분명히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어떤 분야든지 간에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들의 그 응원과 지지에 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많이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진짜 정치인 대변인 같은데요? 말씀 잘하시는데요? 예. 그렇습니까? 네, 아주 잘 들었습니다. 오늘 5일에 4강을 거치면 대변인, 부대변인 이렇게 가려지는 거죠? 대변인에 오를 자신 있으십니까? 뭐 지금 이 마당에 저는 젊은이들과 함께 경쟁해서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진짜 기쁘기도 하고 책임감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 거에 전혀 상관하지 않고 다만 우리가 전부 참여자 모두가 힘을 보태서 국민의 힘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김현주 대변인 정말 국민의 마음을 잘 담아서 전해줄 수 있는 명대변인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김현주 전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검사와 경찰 총경을 비롯해 전현직 언론인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수산업자 로비 의혹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수산업자는 성공한 사업가로 신분을 세탁하고 이들에게 로비를 벌였는데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도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생활운동단체인 3대3 농구협회의 지난해 5월 행사장입니다. 이날 수산업자 김모 씨가 이 단체의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3대3 농구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제가 작은 마중물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합편성채널 앵커는 행사에 참석해 축하 발언도 했고 여야 정치인은 축하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김 회장 취임 이전과 김 회장 취임 이후로 나뉠 거라고 감히 단언 말씀드립니다. 엄앵커를 비롯해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김 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입니다. 이동훈 전 논설위원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에게서 김 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언론인 출신 정치인 송모 씨를 통해 김 전 대표를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송 씨는 사기죄로 복역 중이던 김 씨를 2017년 교도소에서 알게 됐습니다. 변변한 직업도 없던 김 씨는 2017년 출소 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 언론 부회장 등으로 신분 세탁을 한 뒤 오징어 판매 사업을 명목으로 7명에게서 11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 가운데는 김무성 전 대표의 형과 송 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 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람은 엄앵커와 이동훈 전 논설위원, 현직 부장검사와 경찰서장 등 4명입니다. 현직 부장검사는 김 씨에게 고가의 시계와 수천만 원을 받은 뒤 고맙다는 취지의 문자도 남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근거로 검사 사무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청은 어제
포항 남부경찰서장을 대기 발령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유력한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